오늘 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메리츠증권 이원희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갑자기 또 코스피가 가고 외국인이 사는 걸까 싶을 텐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종목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2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오고 있는데 정말 돌아온 건가요, 차장님? 아직은 확언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예, 일단 뭐 오늘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돌아오고 있긴 한데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따라서 답변은요. 불확실한 미래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어도 뭐 며칠 연속이나 순매수하는 그런 시그널을 봐야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최근에 삼성전자는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미국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리스크가 좀 줄어든다는 입장에서는 이머징 시장에 대한 투자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만간에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지 않겠나. 근데 아직은 뭐 지금 치료제 관련 이슈로 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실제로요, 뉴욕 증시에서는 물론 전체적인 지수 상황이 코로나19 이전까지 회복은 못했지만 넷플릭스라던가 아마존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만큼 뉴욕 증시가 가준다면 전체적인 세계 주식시장에 대한 투심이 완화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최근에 일반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연준에서 엄청난 것들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에는 모든 뭐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특히 이제 뭐 회사채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뭐 S&P 500도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따라 올라오는 모습, 러셀 2000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따라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완벽하게 회복이 됐다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 그다음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들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더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로 인해 오늘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시선을 또 넘겨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셨나요? 첫 번째로 눈에 띈 종목은 풍국주정입니다. 오늘 수소차, 전기차, 어제부터 이제 친환경차들이 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올라주고 있던데 이 종목도 총선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가능하죠. 예, 가능할 것 같고 네. 일단은 총선에 대한 세대 수혜주다라기보다는 뭐 일단은 조정시 매수를 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예. 아, 조정시 매수 전략. 네. 제가 좀 질문을 조금 다르게 드려서 네. 당황하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 세대 수혜주냐를 지금 묻기보다는 이 종목에 대해서 풍국주정에 대해서는 조정시에 매수해보자라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럼 토론방으로도 들어가 볼게요. 우선 총선 후 수소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낙연의 수소경제 활성화,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순탄하게 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계속해서 수소차 테마주가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풍국주정하고 총선, 정책하고 연관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보면 수소차 관련된 뉴스가 거의 나온 게 없습니다. 뭐 정부 네. 정책도 없고.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쪽에 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수소차 사업부, 그러니까 풍국주정 내에 있는 수소차 사업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풍국주정뿐만 아니라 지금 수소차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지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총선이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대여 국면이 들어섰죠.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그러면 결국엔 정책 수혜로 뭐가 될 것이냐라는 걸 찾다 보니 결국엔 수소차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 정책에 관련돼서 향후에도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뭐 급등락을 하는 모습은 계속 나올 수도 있다. 지금 뭐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은 정부만이 돈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 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여러 국가들도 정책 관련된 수혜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풍국주정도 한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에코바이오는 현재 뭐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고요. 풍국주정도 오늘 뭐 거래 제한법까지 올랐어요. 근데 투자 전략 시 이제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주셨잖아요. 오늘 따라가는 거는 그럼 좀 위험해 보이고 언제 구간을 다시 매수 포인트로 노려볼까요? 일단 지금 뭐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많이 가야 뭐 한 2만 원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나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도 한번 뭐 옆에 나왔으니까 보시면 지금 빠지기 전에 거의 제자리 정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 항상 걸리는 선이 한 2만 원 정도에서 걸렸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 잡는다라고 하면 한 뭐 2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까지는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뒤에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좀 나와야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뭐 수소차를 다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뭐 이런 방구도 아직 없는데 먼저 올랐다라는 부분은 제자리 돌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은 좀 앞서서 기대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뭐 어떤 이슈가 한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뭐 한 2만 원 정도에서 2만 1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풍국주정 1차 목표가 2만 원까지 가능하다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체크해 볼게요. 오늘도 코로나19 관련주는 띄어져 있습니다. 파미셀인데 이유 없는 상승은 아니에요. 충분히 길리오드의 주가 급등이 장외에서 나와주고 있고 또 렘데시비르에 대한 치료제 그 성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미셀이 오르고 있는데 정말 코로나19 치료제 출시가 임박한 것인지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까요? 향후 실적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향후 실적이요? 네. 지금 포인트를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니라 실적으로 꼽아주셨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요? 토론방 갔다 와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길리어드의 주가가 폭등했다. 파미셀은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원료를 80% 독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혜주로 꼽고 있는 거고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길리어드의 발표가 정확하게 나온 건지 더 나올 게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줄기세포로 또 코로나19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렘데시비르뿐만 아니라 줄기세포라는 이 부분도 모멘텀이 될 것이다. 주주분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미셀이 오늘 오르고 있는 그 렘데시비르 그 뉴스부터 체크해 볼게요. 예, 발음이 좀 힘들죠. 렘데시비르 이게 네. 저도 그랬는데 일단은 현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요. 근데 이제 임상이라고 하면 보통 좀 되게 오래 걸리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실 텐데 사실은 이제 이 치료제 관련된 거는 지금 뭐 렘데시비르를 투여했는데 일주일이면 거의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더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상 기간이 일주일에서 2주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기사 내용들을 보면 투여한 지 뭐 5일, 6일 만에 효과를 봤다. 원래 10일을 투여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나와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핫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중간에 이제 물론 그 임상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조금 바꾸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있었고, 뭐 중국에서 진행되는 임상이 환자 모집이 안 돼서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가 못 가고 있었다가 어제 이제 그 미국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결국에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실은 뭐 시장이 굉장히 급하게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고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중증 환자에 대해서 2,400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1,600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따로따로 이제 해서 발표를 할 거고 4월 말에 중증 환자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5월 말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아마 토탈에서 같이 이제 전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기는 5월 달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5월쯤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사실 파미셀에 만약에 이런 뉴스면요. 이전 같았으면 상한가를 2연상을 치고도 남을 만한 호재인데 요즘 그래요. 다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파미셀도 오늘 장중에 20% 24% 넘게 상승했다가 현재는 16% 상승만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매도해야 돼요? 아니면 좀 들고 가볼까요? 이걸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안 들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예, 일단은 파미셀 투자 포인트가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결국엔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이제 주 원료인 만들 때 주로 원료로 들어가는 뉴클레오시드를 공급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결국에는 지금 임상을 하고 있죠. 그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셀그램 관련된 셀그램 AKI로 가지고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이슈도 여전히 남아 있고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좀 나올 시기가 되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진단키트에 또 원료로도 또 들어갑니다. 글리오시드가. 그래서 진단키트 한동안은 좀 빠진 이유가 시제니 주가가 약할 때 같이 빠지다가
다시 이제 이 치료제 원료로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럼 가격을 뭐 살 수 있겠냐, 이 가격에. 사실은 단기적으로 한 10,000원 밑에서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옆으로 좀 쉬어야 될 타이밍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20,000원이 넘어갔더니 다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는 한 19,000원 미치면 한번 사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아까 실적을 주목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뉴클리어 시드에 대한 뭐 공급 계약이 한번 1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다시 2차, 3차에 따른 공급 계약들도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마 대표이사가 인터뷰한 내용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찾아보시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공급이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된다는 예상이 나오면 주가는 좀 더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물세 19,000원 정도면 매수 가능하며 26,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다음 또 궁금한 종목 열어볼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대장 삼성전자. 정말 동학 개미 운동이 성공한 것일까요? 일단 1차적으로 성공했는데 네. 예, 회복 추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1차적으로는 성공을 했고 회복 추세에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다. 그럼 무엇을 봐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동학혁명이 승리했다라고 좋아하고 계세요. 또 외국인이 왔다는 소식에 헐레벌떡 기관 투자자들도 유입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있고 반대로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뭐 국가 부도 폭탄되기에 기업들의 부실 채권 이러한 불안감이 있다고 감안해 봤을 때 삼성전자를 맘 놓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이건희 차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우선 오늘 장중에 6% 넘게까지도 급등한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오늘 시장은 그냥 아까 얘기했던 파미셀과 똑같은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레문데시비르가 치료제로서 효과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이 미국에서 격하게 반응을 보였고요. 결국엔 지금 끝이 안 보이는 터널에 끝이 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환호를 하고 기존에 좋아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성장성이 강한 섹터인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쪽에 굉장히 강한 그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그 여파로 사실은 오늘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전히 반도체 쪽은 또 그리고 이익도 생각보다 훼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휴대폰 관련돼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뭐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겠죠, 많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반도체 부분은 여전히 지금 비행기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략 물자이다 보니까 각 국가에서 여전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언택트 관련된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또 반도체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맞아요. PC 수요가 갑자기 노트북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사실은 오히려 더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 관련된 뭐 컨텐츠들이 많이 소비되면서 사실 지금 서버에 대한 증설 이슈도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럼 5만 원 선을 탈환한 삼성전자거든요. 그동안 뭐 3만 전자, 4만 전자, 5만 전자까지 왔습니다.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보시나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지수를 코스피 지수를 좀 대표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뭐 한 2,000포인트까지는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는 한 5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뭐 한 번은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5만 원 근처면 충분히 뭐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은 부분이지 않겠나. 5만 원 이하로 빠지면 뭐 고맙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전히 5만 5천 원 정도에서는 단기적으로 1차 뭐 매도를 하시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5만 원 매수, 5만 5천 원 매도 전략 뭐 취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5만 원 이하면 고마운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회복 추세 구간에 들어가고 있고요. 마지막 궁금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꼽은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오늘 회사채 흥행이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에 장중에 7%, 8% 급등을 보여줬고요. 시가가 갭상승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호텔신라는 좀 뭐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은 보수적으로 오늘 참 조심스러운 이건희 차장님입니다. 네. 그럼 호텔신라에 대한 주주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면세점 대장주인 만큼 투자는 대장주여야 된다. 호텔신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근데 저도 좀 이런 입장이에요. 호텔 영업을 안 해도 면세점이 실적이 안 좋아도 왜 주가가 오를까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오늘 상승에 대해서는 가장 큰 포인트가 정말 그 회사채 흥행이 맞나요? 일단 뭐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회사채 신경도 나왔죠. 이슈가 일단은 뭐 좀 어려울 것 같았던 회사들 중에 오리온이라든지 뭐 지금 호텔시라 같은 경우가 뭐
회사채 발행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든 이제 체험 펀드 같은 경우가 결국에 이걸 발행을 하게 이제 만들어준 결과인데요. 결국에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중국의 코로나 뭐 관련된 소비가 문제가 돼서 이동이 없고 사실 공항이 지금 다 텅텅 비어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네. 면세점으로는 수익이 안 나는데 주가는 왜 안 빠지고 올라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에 항상 주식은 미래를 프라이싱하기 때문에 한 6개월 뒤에는 좋아지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은 뭐 자산 대비라든지 그동안 영업 관련된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총 자산을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회복이 가장 빠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는 측면으로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토론방에서도요, 뭐 그런 말을 봤어요. 미래를 봐야지 주식을 하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이건희 차장님의 의견 때문에인지 오늘 호텔신라, 신세계 이런 백화점 면세점주들이 같이 오르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봐도 괜찮은가요? 일단은 뭐 중국 소비자들이 귀환할 거에 대한 선반영인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뭐 물론 이제 중국 내에서도 또 있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제 순차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나. 지금 실적을 좀 그나마 내고 있는 화장품주가 좀 먼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은 어느 정도 그 공항이 다시 재개가 된다든지 항공편이 좀 움직일 수 있을 때 또 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약간 좀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 최근에 이제 다른 주식들 보시면 거의 뭐 제자리 오거나 아니면 3분의 2 이상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싼 주식들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번에 또 약간 좀 환호를 해서 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인 호텔신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게요. 아직 보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 매수는 아닌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볼까요? 일단 뭐 지금은 사모아야 되는 단계지 이거를 뭐 지금 사서 굉장히 빨리 올라갈 거다는 기대감보다는 한 7만 6천 원 선 밑으로 좀 빠지면 그때 좀 매수를 좀 하시고 뭐 포트에 그렇다고 너무 많은 비중을 담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만 6천 원 정도 선 그리고 매도는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만 1차 목표가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신라 목표 주가 8만 5천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졌나요? 지금까지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